이번 단원에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배워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요. 다항함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기 써있는 말이 지금 우리 2차 함수 공통수학 1에서 처음 배울 때요. 이제 다항함수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었어. 예를 들어서 함수 y는 fx가 있을 때 이 fx 자리에 다항함수 어떤 뭐 1차식, 2차식, 3차식 이런 게 들어가면 그에 따라서 이름을 1차 함수 그리고 2차 함수, 3차 함수라고 붙이기로 했다는 걸 이야기했었고요. 또 y는 fx 자리에 뭐 상수 c가 있어. 그럼 얘네들은 뭐라고 한다? 상수 함수. 됐나요? 그래서 y는 하고 이렇게 fx 자리에 뭐 나중에 배울 거지만 유리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 됐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얘네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개념 체크 볼게요. 다음 중 다항함수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는데 얘는 다항함수가 맞죠. 얘는 상수함수니까 다항함수 맞고 얘는 분모에 있으니까 아니야. 얘는 전개했을 때 2차 함수 다항함수 맞고요. 얘는 x의 n제곱 이것도 다항함수입니다. 이해됐어요? 따라서 아닌 건 몇 번이다? 3번이다. 이해됐죠? 1차 함수 그래프, 이 1차 함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1차 함수의 기본 형태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었지? 그렇지, y는 ax 플러스 b 여기에서 이 a가 의미하는 게 이 1차 함수의 기울기였고요. 다음 b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 y 절편이었다. 그럼 선생님 x 절편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y에다가 0 대입하면 되겠죠. 됐나요? 어쨌든 얘는 기울기 a가 만약에 0보다 크다? 그럼 얘는 오른쪽 위로 향하는 이런 직선이 될 거고요. 다음 a가 음수다. 그럼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이런 직선이 되겠다. 됐나요? 그리고 y축과 만나는 교점을 y절편이라고 하는 거잖아. 만약에 a가 양수야. 즉 오른쪽 위로 향하는 이런 직선이면서 y축과 만나는 y절편이 b가 양수면 이렇게 b가 0이면 이렇게 b가 음수면 이렇게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음수일 때도 똑같이. 이해됐나요? 그럼 봐봐. 개념 체크 문제 볼게요. 다음 경우에 대해서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지나는 사분면을 모두 말하시오 라고 했어. 그럼 얘는 좌표평면 위에다가 그려보면은요. 기울기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향하면서 y절편은 음수래요. 그럼 이런 모양으로 생겼겠지. 1, 2, 3, 4 중에 1, 3, 4 분면을 지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얘는 x축, y축 이렇게 그렸을 때 기울기가 0이래. 그럼 x 1차항이 없는 거야. 그랬을 때 y좌표가 지금 뭐예요? y절편이 양수래요. 그럼 y는 b라는 x축에 평행한 이런 직선이 나올 건데 얘는 그렇지. 양수에 있는 이 b에서 만나겠네. y는 b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럼 얘는 몇 사분면을 지나요? 1, 2, 4분면을 지나는 거지. 됐지? 다음 3번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 기울기가 음수이면서 y절편은 0이래요. 그럼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가 만들어지겠다. 그럼 얘는 2, 4분면이랑 4, 4분면을 지나니까 2, 4, 4분면을 지난다고 쓸 수 있다. 이해됐죠? 다음에 대표 유형 109번 볼게요. 함수 얘의 그래프가 x축, y축에 의해서 잘린 선분의 길이가 a고요. 이 그래프랑 x축, y축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b일 때 a, b의 값을 각각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x축, y축 원점 먼저 그려놓고 얘는 y절편이 지금 4이면서 기울기가 음수야. 이렇게 생긴 모양이 되겠네. x절편도 구해줄게요. x절편에 y에 0 넣어보면 x는 2가 되겠네. 맞나요? 그리고 x축 및 y축에 의해서 잘린 선분의 길이 이만큼의 길이가 지금 a가 된대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길이 구해줘도 되고 아니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해도 상관없겠네요. 이 90도니까 선생님 피타고라스 이용해볼게. 2, 4, 그쵸? 루트 16 플러스 4 하니까 루트 20이어서 a는 2 루트 5가 나오겠다. 됐나요? 다음 B 구해볼게요. x축, y축 그리고 이 직선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계산하면은 4. 따라서 B는 4가 된다. 됐죠? 그럼 A랑 B의 값 다 나왔네. A는 2루트 5, B는 4. 됐죠? 다음 110번 보세요. 정의역이 지금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인 1차 함수 이거에 치역이 이렇게 되도록 하는 상수 A, B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 됐나요? 그럼 봐봐. 얘는 지금 A가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겠죠. 만약에 A가 0보다 커. 그럼 오른쪽 위로 향하는 이런 직선이 될 거잖아. 그치? 그때는 X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 X좌표가 2일 때 이렇게 찍어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이 부분만 봐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이 부분에서 최대값은 어디서 가져요? 그렇지. X가 2일 때 갖는 거다. 이해됐어요? 그럼 X가 2일 때 최대값은 몇이겠어? 그렇지. 여기 치역이 마이너스 4에서 5까지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이 5. 다음 최소값은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이 두 점의 좌표가 마1, 마4 그리고 또 2, 5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럼 A 구하면 기울기가 몇이에요? X 증가량 2 마이너스 1 분의 5 빼기 마이너스 4. 됐나요? 계산하면 3분의 9니까 기울기는 3이야. 따라서 A는 3 나왔고요. 다음 B는요?
b는 a가 3이니까 y는 3x 플러스 b잖아요. 여기다가 아무 그 점이나 대입해. 얘 2,5 대입해볼까요? 2,5 대입하면 5는 6 플러스 b니까 따라서 b 값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때는 a는 3, b는 1. a가 양수라는 조건에 만족되니까 맞겠죠? 다음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도 한번 똑같이 해볼게요. 이번엔 이렇게 아래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이런 직선이 될 거고 x 값이 마이너스 1, 2일 때 얘는 이 점과 이 점 사이만 보는 거야. 이렇게 얘네 경계를 포함하는 얘네 사이. 됐죠? 그러면은 치역의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4에서 5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1일 때가 그렇지 최대값 5를 갖는 경우인 거고요. 이렇게 여기 5를 갖고 이때가 최소값 마이너스 4를 갖겠다. 됐어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5가 되고 얘는 2, 마이너스 4라고 할 수 있겠지. 맞나요? 그럼 얘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구해볼게. x 증가량은 2 빼기 마이너스 1 분의 마이너스 4 빼기 5. 그럼 3분의 마이너스 9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 되겠다. a가 음수라는 조건에 만족되죠. 다음 a가 마삼이니까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b라고 써놓고 둘 중에 한 점 나는 2, 마사 대입해볼게. 그럼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6 플러스 b니까요. 따라서 b는 2가 되겠다. 맞나요? 그러면은 봐봐.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는요. a 값이 3이고 b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a가 음수일 때는 a가 마이너스 3, b가 2 이렇게 두 쌍의 경우가 나오겠다. 이해됐죠? 다음에 대표 유형 111번 볼게요.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다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 x값의 범위가 1에서 4 이때 fx가 항상 0보다 크다. 이게 성립하려면 실수 m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럼 봐봐. 지금 얘는 ax 플러스 b 형태인 거죠. 그쵸? 그럼 m값이 기울기니까 이 값이 1에서 4까지 항상 0보다 커야 돼. 됐니?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해볼게. 첫 번째 일단 m값이 0보다 클 때. 됐나요? 그럼 얘는 이 기울기가 이렇게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일 거고 1에서 4, 뭐 x가 1일 때 4일 때 이렇게 잘라본다면 여기 경계가 안 들어가야 되니까 뻥뻥 뚫려 있어요. 됐나요? 그럼 우리는 이 사이만 보면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얘가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하려면 여기에서의 최소값이 누구야? 그렇지, 최소값 여기. 얘 1에서 같겠죠. 됐나요? 근데 여기 뻥 뚫려 있다는 거에 조심해야 돼. 됐나요? 그럼 x축 봐봐. y는 fx, y는 0, x축 이렇게 꺼냈을 때 분리를 했을 때 선생님이 x축보다 이 1차 함수가 항상 위에 있어야 돼. 됐니? 그럼 얘는 x축의 위치가 이렇게 얘보다 아래쪽에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좀 더 연장해보면 1차 함수는 이렇게 지나가도 돼. 그치만 이 범위에서만큼은 어때? 이 범위에서만큼은 무조건 이 연두색 부분이 항상 x축보다 위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의 최소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경계가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최소값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을 넣었을 때 이 경계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함수값을 f1이라고 하면은요. f1이라는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지금 여기 뻥 뚫려 있기 때문에 0이랑 같아도 괜찮겠죠.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f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면 되는 거고요. 또 이때 두 번째, 만약에 m값이 0보다 작을 때 볼까요? 이때는 x축의 위치가 이렇게 있어. 얘는 이렇게 아래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이런 직선일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랬을 때요. 얘는 지금 1에서 4까지 쪼개면은 1, 뭐 여기 이렇게 4라고 해볼게. 여기 뻥뻥 뚫려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여기만 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디서 최소를 가져? 그렇지. 정확한 최소값은 알 수 없어. 뻥 뚫려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기 f4라는 이 경계가 어떠면 돼? x축보다 위에 있거나 아니면 같아도 된다.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그럼 봐봐. 얘네들의 공통 범위를 구해주면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럼 첫 번째 봐봐요. f1은요.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뭐야? m-2, m 플러스 1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그럼 얘네 계산해서 넘겼을 때 마이너스 m 플러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m은 어때요? 그렇지,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오고 그럼 봐봐. m은 0보다 크면서 1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려면 m은 0보다 크고 1 이하다 이렇게 되겠지. 다음 두 번째 얘는 어떻게 돼요? F4는요. x에다가 4 넣었을 때 4m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이잖아. 그러면은 얘는 2m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럼 이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m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죠. 그럼 얘랑 이거의 공통 범위는요. 따라서 m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다가 나오겠네. 이해됐어? 그럼 얘들아 케이스 분류를 했잖아요.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케이스로 분류했으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이 범위랑 이 범위의 전체 범위를 찾아줘야 된다 그랬어. 그럼 수직선 위에다가 0부터, 이거 오른쪽에 쓸게요. 0부터 1까지 여기 색칠하고 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색칠하고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이렇게 0까지 됐나요?
근데 봐봐. 얘를 지금 1차 함수라고 했나요? 아니지. 그냥 함수라고 했지. 그럼 m값이 0일 때도 생각을 해봐야 돼. 여기 자리가 좀 없어서 끝에다 쓸게요. 세 번째. m값이 0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m이 0이면 얘도 날아가고 얘도 날아가요. 그쵸? 그럼 fx는 그냥 1이라는 어떤 상수 함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치? 그럼 봐봐. 얘는 x축이 이렇게 있어. fx가 지금 1이라는 거는요. y는 1이라는 이런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된다는 거야. 그럼 얘는 뭐 1에서 4까지 x값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더라도요. 이 연두색 부분 있죠. 이 연두색 부분이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어때? m값이 0일 때도 항상 성립하는 거지. 그럼 m값은 0이라는 것도 여기 이 파란색 수직선에다가 포함시켜줘야 돼. 이해됐어? 그럼 결국에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의 경우가 모두 다 포함되는 거겠지. 이해됐어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면 중간에 하나도 빠지는 부분이 없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들어간다. 됐어요? 따라서 1번의 정답은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1 이하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다음 2번 보세요. 2번은 x가 1부터 4까지에서 지금 이거의 양의 값과 음의 값을 모두 갖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어. 됐나요? 그럼 이거 그림 한번 지우고 넘어가 볼게요. 봐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fx가 아까 얘가 뭐 0보다 클 때, 작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봐봐. 이번에는 애초에 세 가지 그림으로 그려볼게. 일단 m값이 0보다 커. 그러면은 어때요? 양의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됐나요? 그럼 양의 값과 음의 값을 모두 가져야 돼. 1이랑 4에서. 그럼 그림을 약간 이렇게 옮겨볼게. 됐나요? 그럼 봐봐. 얘가 지금 계산을 했을 때 1이랑 4에서 양의 값과 음의 값을 모두 가지려면 지금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의 그 함수값과 4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 어때야 돼? 그렇지, 달라야죠. 됐나요? 얘는 지금 양쪽 다 등호가 들어갔잖아. 그치? 그럼 봐봐. 여기 f1이 0보다 작고 또 f4가 0보다 클 때 어때요? 그러면은 양의 값과 음의 값을 모두 다 갖고 있겠죠? 그리고 또 m값이 만약에 0보다 작아. 그렇게 되면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이 될 거고, 그럼 1일 때랑 4일 때 이때가 f1, 이때가 f4. 그럼 이때는 f1이 양수여야 되고 얘가 음수여야 되잖아요. 됐나요? 그리고 또 m값이 만약에 0이면 m값이 0이면 x축을 기준으로 얘는 0, 0하고 y는 1이라는 직선이 된다 그랬잖아. 1번에서도. 그치? 그럼 얘는 항상 양수잖아. 모든 함수값이 다 양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안 돼. 그러니까 m은 0이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해됐나요? 그럼 따라서 실수 m값의 범위를 구하면 봐봐. F1이랑 F4가 지금 서로 부호가 다르다 그랬으니까 F1 곱하기 F4는요 한 번에 처리해주자. 부호가 서로 무조건 달라야 돼.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여야 되니까 곱했을 때 음수가 나와야 된다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럼 F1은 1 넣었을 때 얘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되고요. 4 넣었을 때 4m 빼기 2m이니까 얘는 2m 플러스 1이 되겠다. 얘가 0보다 작아요.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 이차항의 개수가 음수일 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양수로 바꿔주고 하라 그랬어. 그럼 얘는 이거 마이너스 여기서 꺼내. 그럼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 마이너스 양변에 곱하세요. 그러면은 m 마이너스 1, 2m 플러스 1 다음 부동을 바꿔. 됐나요? 그럼 얘네를 각각 0으로 만드는 m값은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다. 됐나요? 그럼 작은 거보다 작고 또는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그럼 봐봐. 여기에서 지금 0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고 애초에 이 범위 안에 0이 안 들어가잖아. 이걸 왜 내가 왜 0이라고 썼을까?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됐나요? 그럼 따라서 0은 안 들어갔으니까 뭐 제외시켜줄 것도 없고 얘 자체가 그냥 답이 되겠다. 따라서 m값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고 또는 m값은 1보다 크다. 이해됐죠? 다음에 여기 2차 함수 그래프 이거 우리 이미 배운 거예요. 봐봐. 2차 함수 그래프의 기본형은 뭐라고 배웠어?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y는 ax제곱. 여기에서 이 a는요. 이 2차 함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가 양수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면서 원점을 지나고 얘가 음수면 위로 볼록하면서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해됐어요? 그리고 또 이 절대값 a의 값이 크면 클수록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어. 이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어때죠? 그래프의 폭이 좁아져. 됐나요? 다음에 이 절대값 a가 어떨수록 작을수록 얘는 그래프의 폭이 넓어져. 여기까지 이해됐죠? 또 2차 함수의 표준형 이 그래프 한번 뭐 같이 볼게요. 얘는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x 대신에 얘는 x-p를 대입하고
또 y 대신에 y 마이너스 q인데 어차피 넘길 거니까 뒤에다가 그냥 플러스 q. 이해됐죠? 그래서 얘의 꼭지점의 좌표는 p, q고 또 축의 방정식은 x는 p 꼭지점의 x좌표랑 같고 됐나요? 그리고 뭐를 기준으로 얘 증가감소가 바뀌는지 기억하라 그랬어. 항상 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다고 쳐봐. 그랬을 때 증가감소가 바뀌는 부분은 이 축을 기준으로 대칭축 x는 p를 기준으로 x가 p보다 작을 땐 어때요? x값이 증가할 때 x값이 점점 증가할 때 y값은 점점 감소하고요. 또 이쪽에서는 x가 p보다 클 때잖아. 그치? 그때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점점 올라가잖아. 이해됐니?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하시는 거예요. 또 2차 함수의 일반형이 주어져 있을 때요. 이거를 이렇게 표준화를 거쳐서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고 선생님 이 식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 너네 스스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아직도 이거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못하는 친구들 많아요. 알겠죠? 다음에 봐봐. 이 꼭지점의 좌표가 구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a,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온대. 그랬을 때 이 뒤에 있는 y좌표는 외울 필요가 없지만 x좌표는 외워줘야 돼. 왜냐면 축의 방정식을 바로 구할 수 있거든. 이 일반형을 굳이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더라도 어떻게? 그치, 일반형인 이 상태로 축의 방정식을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얘는 꼭 암기해주세요. 그리고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x에다가 0 넣으면 y절편은 바로 c가 되겠지. 이해됐나요? 다음에 112번 한번 같이 볼게요. 2차 함수. 지금 이 그래프의 꼭지점이 1차 함수 이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대요. 됐나요? 그럼 봐봐. 얘는 이 2차 함수의 꼭지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잖아. 그치? 얘가 지금 꼭지점이 여기 있는데요. 얘가 1차 함수. 지금 음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얘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된대. 됐니? 그러면 이건 뭘 이용해서 풀어야 될까? 꼭지점의 좌표를 먼저 구해볼게. 됐나요?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보면 얘는 y는 난 표준형으로 바꿔볼게. x제곱 플러스 4ax 이거 절반에 제곱하면은 4a제곱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x 플러스 2a의 전체 제곱이고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잖아. 맞아요? 그럼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야. 맞나요? 근데 이 1차 함수의 그래프보다 이 꼭지점이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된대. 됐니? 그럼 꼭지점의 이 y좌표가 어때야 돼? 이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으면 되잖아. 이해됐어? 그럼 봐봐. 꼭지점의 y좌표는요. 얘인데 봐봐. 이 꼭지점의 y좌표가 이 2차 함수랑 지금 같은 x값을 갖는 그 위치보다 위쪽에 있으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이때의 이 1차 함수의 함수값은 몇인데? 얘는 똑같이 그 꼭지점의 x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2a, 뭐라고 했으니까 얘도 x좌표가 마이너스 2a일 거 아니야. 그럼 그때 함수값은 몇이에요? 마이너스 2a 대입했을 때 얘는 플러스 4a 플러스 2잖아. 그치? 4a 플러스 2. 그럼 이 1차 함수의 그때 함수값보다 얘가 더 크면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당연히 어때요? 그렇지. 얘가 항상 아래쪽에 있겠지. 뭔 말인지 이해됐니? 그럼 봐봐. 이 그래프의 꼭지점이 1차 함수 그래프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게 성립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은 4a 플러스 2보다 뭐가 더 커요?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더 크면 돼. 됐어? 그럼 이거 싹 다 넘겨줘서 풀어줄게. 4a 제곱 얘는 넘기면 플러스 5a 다음에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 그럼 4, 1, 1, 1 하면은 얘는 4고 얘는 1이니까 5 나오죠? 그러니까 4a 플러스 1 또 a 플러스 1 0보다 작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바꿔서 써줘야겠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마일과 마이너스 4분의 1 사이다 라고 쓰면 됩니다. 됐죠? 다음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 이거 그 공통수학 1에서요. 선생님이랑 그 2차 부등식 배웠던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알려줬을 거야. 그 영상 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대수적으로 푸는 방법과 기하적으로 푸는 방법? 그때 나왔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됐나요? 일단 절대값이 포함된 어떤 함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절대값 a라는 식이 있어. 그럼 얘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어떻게 나와야 돼? 그렇지. 안에 있는 식을 그대로 그냥 꺼내주면 되는 거고 a라는 식이 만약에 음수야. 음수인 부분일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새로 붙여서 마이너스 a로 꺼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개념 체크 문제로 한번 같이 볼게. 예를 들어서 y는 지금 마이너스 절대값 x 플러스 1이라는 어떤 그래프가 있어. 얘는 x가 이 절대값 x를 0으로 만든 x가 몇이야? 0이잖아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 이거 기억나지? 이렇게 수직선에다가 얘를 0으로 만든 x값 표현한 다음에 이거보다 작을 때랑 이거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라 그랬잖아. 항상 x쪽으로 입을 벌렸을 때
여기다가 증오를 붙여주라 그랬어. 이해됐니? 이렇게 뭐 0보다 작을 때, 0일 때, 0보다 클 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지 말고. 이해됐니?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는 양수로 나오는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죠. 또 음수로 나올 때는 얘가 마이너스 x로 나오니까 플러스 x 플러스 1. 맞아요? 그럼 봐봐. 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봐봐. 지금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로 그려지고 0보다 작을 때는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로 그려지는 거야. 그럼 수직선 좌표 평면 이렇게 그렸을 때 x축, 0, y축 이렇게 그려놓고 0을 기준으로 봐봐. 지금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야. x는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음의 기울기를 가지면서 y절편이 1이어야 돼요. 됐나요? 그럼 얘는 0일 때 증오가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색칠을 해주고 지금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아래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이런 직선으로 그리고요. 또 0보다 작을 때는요. 그렇지. 양의 기울기를 가지면서 y절편이 1이네. 그치? 그럼 얘는 물론 뻥 뚫려 있겠지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y절편과 서로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메꿔지는 거야. 이해됐어요? 따라서 이 그래프, 빨간색 그래프가 뭐가 된다? y는 마이너스 절대값 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된다. 됐죠? 다음에 대표형 113번 볼게요. 다음 식의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했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x가 0을 기준으로 나뉘잖아.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해요? y는 2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x 플러스 1이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요. 얘는 마이너스 붙이고 나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됐어요? 그럼 좌표 평면 위에다가 그려볼게요. 얘는 y는 x 플러스 1. 여기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생겼고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맞지? 다음에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요. y절편이 1이면서 기울기가 음의 기울기인데 좀 더 갚아라야겠지. 절대값이 더 크잖아요. 기울기의 절대값이.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거야. 이해됐어?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두 번째는 얘는 y에다가 지금 절대값을 씌웠네. 이해됐어? 그럼 봐봐. 어쩔 수 없어요. 똑같이 하면 돼. 그냥 얘를 0으로 만드는 y값은 마이너스 1이지. 그럼 y가 마일보다 작을 때, y가 마일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서 풀어주면 돼. y가 마일보다 작을 때는 뭐예요? 그렇지. 얘는 뭐 마이너스 2 이런 거 넣어봐. 음수 나오니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2잖아. 정리하세요. y 넘기고 x로 넘길게. y는 마이너스 x 하고 얘 넘겨주면은 그렇지.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봐봐. 이때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쓰고 또 y가 마일보다 크거나 같다. 0 이런 거 넣으면 양수니까 y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2죠. 그럼 y는 x 마이너스 3.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좌표 평면 위에다가 얘는 y가 마이너스 1인 거. y가 마이너스 1인 건 기준이 여기가 되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를 기준으로 y가 마일보다 클 때는 어떻게 해? 지금 이 그래프로 그려주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클 때는 이거겠네. 아래 있는 거. 기울기가 양수면서 y절편이 마3이래. 마3 이렇게 찍고 마일보다 클 때니까 봐봐.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쳐보자. 됐니? 그랬을 때 y가 마일보다 클 때니까 난 어디만 그리면 돼? 여기만 그려주면 돼. 이해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랫부분은 지워줄게요. 여기 부분은.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원래 지금 증오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도 돼. 됐니? 그리고 또 이때의 x값 한번 구해볼게요. y가 마이너스 1일 때의 x값은 몇일까? 마이너스 1일 때 넘기면은 x는 2가 돼요. 맞나요? 그리고 또 y가 마일보다 작을 때는요. 기울기가 음수면서 y절편이 1이야. 그럼 y절편이 1인 거 찍고 기울기가 음수인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다고 쳐볼게. 됐니? 그랬을 때 얘는 y가 마일보다 작을 때만 써야 되는 거니까 어떤 부분만 지워줘? 그렇지. 여기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지금 여기도 지우고 이렇게만 남겨야 돼. 이해됐어? 그러면은 여기 축 지워진 것만 다시 표시할게요. 이런 그림이 생긴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이게 바로 두 번째 그래프인 거고 다음 3번 그래프 보세요. 얘는 그렇지.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은 0이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그리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y는 x분의 그냥 x로 나와서 1이에요. 0보다 작을 때는 y는 x분의 마이너스 x라서 얘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좌표 평면 위에다가 다시 그려보면 0보다 얘는 x가 0인 걸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y는 1. 여기 증오 들어갔어요.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y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런 그래프가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지. 이해됐나요? 이번에는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 두 번째를 배울 건데 이거는 이제 교재에 나온 부분이랑 관련 없이 선생님한테 A4 용지 받아서 이 부분을 꼭 필기해 놓고 책 사이에 꼭 이렇게 끼워 넣어 놓으세요. 알겠죠? 봐봐.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 첫 번째. 예를 들어 fx가 선생님이 필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고 쳐볼게. 됐니? 그럼 얘는 x는 얘는 2, 5, 마이너스 이렇게 하게 되면 x 마이너스 2 그리고 x 마이너스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얘는 x 절편이 2랑 5
가 되는 거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런 모양이 되겠죠. 됐나요? y절편은 10이니까 한 이쯤 찍혀 있겠네. 어쨌든 그래프가 이런 느낌으로 그려졌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네. 그랬을 때 얘가 지금 y는 fx인 거고 또 지금 1번 먼저 볼게요. 이제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가 총 4가지 경우가 나올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어떤 y는 fx에서요. 이 x에다가만 이렇게 절대값을 씌운 경우를 볼 거예요. 됐나요? 그럼 봐봐. 위에 있는 지금 이 fx에서 x자리에만 전부 다 절대값을 씌워주는 거니까 얘는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7 절대값 x 플러스 10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근데 얘들아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우리 절대값 x의 제곱은 뭐랑 같아요? 얘는? 그렇지. 그냥 x제곱이랑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7 절대값 x 플러스 10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봐봐. 원래 이렇게 절대값이 하나 포함되어 있을 때 얘를 0으로 만든 x값이 지금 0이기 때문에 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분리해서 그려야 되는 거 알죠?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지. 얘는 그냥 y는 봐봐. 이 식으로 먼저 써볼게. y는 뭐예요? 그렇지. 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그냥 x라고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y는 그냥 fx다라고 쓸 수 있는 거고 x가 만약에 0보다 작아요. 그럴 경우에 이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로 나오겠지. 됐니? 그럼 얘는 y는 f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여기서 지금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했어요. 이거 필기해 놓을게. 여기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했다는 거는 얘는 무슨 이동을 했다는 거야? 그렇지. 얘는 지금 y축 대칭 이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그럼 봐봐. 이 그래프를 지금 선생님이 그려보면 얘는 지금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y는 fx 그냥 얘 위에 주어진 이 fx를 그대로 그려주면 되는 거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쪽에서는. 이해됐니? 그럼 얘는 지금 2랑 5를 기준으로 2, 5 찍어놓고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네. 그리고 또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야 돼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요. 이 왼쪽에서는 그렇지. 이 fx라는 이 그래프를요. y축 대칭이동한 이런 모양을 옆에다 그려주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는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렇게 찍혔을 거고 얘는 이런 모양으로 그려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네. 이게 바로 무슨 그래프다? y는 f 절대값 x의 그래프인 거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됐나요? 네. 그래서 먼저 y는 f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얘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그렇지. 지금 x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으니까요. fx 그래프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부분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그래프를 y축 대칭 이동시킨 부분의 그래프를 또 그려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그림을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y는 f 절대값 x의 그래프는요. y는 fx의 그래프를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 부분을 y축 대칭 이동 시키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선생님이 CF라고 써놓은 건 참고하라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y는 x의 세제곱 플러스 3 절대값 x 이런 식이 주어져 있어. 됐니? 근데 봐봐. 지금 얘는요. 내가 절대값 x를 세제곱하면 이게 x 세제곱이랑 같을까? 그럼 모르는 거예요. 됐나요? 얘는 절대값 x에 있는 이 x가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의 세제곱을 했을 때 당연히 x 세제곱이 되지만 만약에 이 절대값 x 안에 있는 x가 음수야. 그럼 이거는 결국에 마이너스 x가 되기 때문에 이거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x 세제곱이라서 마이너스 x 세제곱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0보다 작을 때의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얘는 이 그래프를 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그린 다음에 y축 대칭 이동한 거 그리면 틀려요. 이해됐어? 얘는 어쩔 수 없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뭐라고 써야 돼? 얘는 y는 x 세제곱 다음에 플러스 3x 그래프를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이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y는 f 절대값 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그리고 이 부분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다음에는 두 번째, 이번에는 y는 fx에서요. 이번에 이 y 자리에다가 절대값이 포함된 이런 경우에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절대값 y는 fx라고 했으니까 fx는 지금 위에 주어진 대로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이 될 거거든. 됐나요? 이 그래프는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됐나요? 근데 봐봐. y에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쓰게 되면 첫 번째,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0보다 작은 부분 이렇게 분리를 해봐야겠지? 됐나요? 그랬을 때 일단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여기 위에 있는 이 식이 뭐라고 나올까? 그렇지. 절대값 y는 그냥 플러스 y라고 나오고요. 는 fx 이렇게 되겠죠? 또 y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부분이 마이너스 y로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y는 fx 이런 꼴이 될 거 아니야. 됐니? 그럼 얘들아 여기 봐봐. 지금 y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대입됐어요. 됐나요?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돼?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 이건 언제 봤던 거지? 그렇지. 얘는요. 무슨 축 대칭이동? 그렇지. 얘는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했으니까 얘는 x축 대칭 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럼 봐봐. 여기다가 밑줄 쳐놓을게요. x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얘는 그림 그릴 때 볼게요. 일단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어디였어요?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여기랑 여기였어. 됐니? 그럼 이 부분만 먼저 그려봐봐. 이 부분만 먼저 그리면 2랑 5를 기준으로 이렇게랑 이렇게 생겼을 거야. 됐니? 그랬을 때 y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지금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부분의 그래프를 x축 대칭 이동시키는 거니까 얘는 그렇지. 지금 여기 x축 위에 있는 이 부분을 x축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됐니?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함수를 그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y는 fx에서 이번에는 이 fx 자리에다가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준 거야. 됐니? 이렇게 생겼을 땐 지금 봐봐. 위에 있는 식이 fx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씌운다는 거랑 똑같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분리를 해봐야겠지. 그럼 이 부분은 내가 좌변을 인수분해 해보면 x-2, x-5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또 이 부분은 x-2, x-5가 0보다 작은 부분이니까요. 해를 구하게 되면 얘는 따라서 x는 작은 거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큰 거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얘는 x값의 범위가 2랑 5 사이가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랬을 때 봐봐요. 지금 이 안에 있는 식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2 이하랑 5 이상일 때 여기랑 여기일 때는 어때요? 그치? 함수값이 양수가 된다는 거잖아. 그치?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냅둬. 근데 문제는 얘가 2랑 5 사이일 때는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함수값이 0보다 작잖아요. 이해됐나요? 그럼 봐봐. 지금 선생님이 색깔펜으로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이렇게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이렇게 작은 부분은 이렇게 그려볼게. 됐니? 그랬을 때 봐봐. 지금 이 부분이 만약에 0보다 작잖아요? 그럼 뭐라고 나오겠어? y는 여기다 써볼게. y는 마이너스 하고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를 여기 좌변으로 넘겨보세요.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y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식과 여기 위에 있는 식을 비교하게 되면 여기가 y라고 했을 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했잖아. 그 말은 이 식을 무슨 축 대칭 이동시킨 거예요? 그렇지.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대입됐다는 건 얘는 그렇지. x축 대칭 이동 시켰다는 소리인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봐봐. 이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x축 대칭 이동인 거니까 얘를 어떻게 그려야 돼?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2랑 5를 기준으로 벌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그리세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왔던 이 부분을 x축 대칭 이동 시켜서 이렇게 접어 올리란 말이야. 이해됐어? 접어 올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니? 네. 그래서 y는 fx에서 이번엔 fx 자리에 이렇게 절대값을 씌운 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얘는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그린 후에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y가 0보다 작은 부분은 x축 대칭 이동시킨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밑줄 쳐놓을게요. 이해됐죠?
다음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는 지금 y는 fx에서 지금 이 y에도 절대값을 씌우고 x에도 절대값을 씌운 경우야. 됐니? 그러면은 절대값 y는 x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이 식은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7 절대값 x 플러스 10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다시 써보면 뭐라고 쓸 수 있어? 그렇지. 절대값 x의 제곱은 그냥 x 제곱 마이너스 7 절대값 x 플러스 10이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치? 그럼 봐봐. 여기 지금 x랑 y에다가 둘 다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얘는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x가 0 이상, y도 0 이상, x가 0 이상, y가 0 미만, 0 미만, 0 이상, 0 미만, 0 미만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로 분류가 되겠지? 됐니?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만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 이 부분에서 지금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클 때 이 함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렇지. 얘는 y는 fx라고 그냥 쓸 수 있고요. 이 경우는 y가 음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y는 뭐예요? fx 이렇게 나오겠네. 이해됐어? 그 다음에 또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y는 그대로 나오고 x가 0보다 작으니까 f 마이너스 x로 나올 거고요. 얘는 y도 마이너스 y로 x도 마이너스 x로 이렇게 나오겠네. 이해됐어요? 그럼 봐봐요. 지금 얘는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했으니까 여기 y는 fx를 무슨 축 대칭 이동시킨 거야? 그렇지. 얘는 다시 쓸게요. 얘는 뭐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했으니까 그렇지. y는 fx를 x축 대칭 이동시킨 거고 그 다음에 또 얘는요. 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으니까 y는 fx라는 그래프를 y축 대칭 이동시킨 거고 또 얘는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는 걸 뭐라 그래? 그렇지. 얘는 원점 대칭 이동.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럼 봐봐. y는 fx를 먼저 그리면 얘는 x도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이 그래프에서 어디를 의미하는 걸까? 여기. 1사분면에 있는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얘네 먼저 그려주게 되면 얘는 2랑 5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그림 모양이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이 부분을 먼저 x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생겨요? 그렇지. 이렇게 또 이렇게 생기겠지? 그 다음에 y축 대칭 이동시키면 얘는 이렇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또 여기 마이너스 5 찍어두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하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요. 원점 대칭 이동하면 x축 대칭 이동. 그 다음에 얘를 또 y축 대칭 이동한 거니까 이렇게 생기겠네. 이해됐니? 그럼 얘는 이렇게 생기니까 결국에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돼요? 그래프의 모양이 얘는 이렇게 그리고 얘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그렇지. 얘는 y에도 절대값 그리고 x에도 절대값 쉬운 이런 그래프 모양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은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는 전부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 두 번째. 여기를 이제 책에 써있는 걸로 한번 복습을 해볼 건데요. 얘들아 봐봐.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y는 절대값 fx라고 하면은요. 얘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그대로 남기고 0보다 작은 부분은 어떻게 했어? 그렇지. 접어서 올리라 그랬어. 이 그래프를 보세요. 원래는 1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남기고 그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남기고 0보다 작은 부분에 대해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한다? 그렇지. 접어 올려.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생겼겠지.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고 또 지금 y는 f 절대값 x야. 이거는 지금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남기고 0보다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걔는 지워주고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y축 대칭 이동. 이해됐나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여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그대로 남기고 0보다 작은 부분은 지우세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대칭 이동해서 이런 V자 모양을 만든다. 이해됐지? 그 다음에 절대값 y는 fx 이렇게 y에다가 절대값 되어 있는 경우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남기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부분은 지운 다음에 크거나 같은 부분을 그렇지 x축 대칭 이동시킨다. 됐어요? 지금 1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지금 이 부분은 남겨 얘는 지워 그 다음에 얘를 x축 대칭 이동해서 이런 모양 이런 V자 모양으로 만들어준다. 이해됐죠? 또 x랑 y에다가 모두 절대값 씌우게 되면 얘는 1사분면에 있는 이 부분만 남기고 얘를 x축 대칭 또 얘를 y축 대칭 그 다음에 얘를 원점 대칭 해서 이렇게 깜찍한 모양으로 만들어준다.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원점 대칭 배웠을 때 원점 대칭은 X축 대칭 이동 그리고 Y축 대칭 이동을 한 그 최종 결과 있죠? 걔를 결국에 원점 대칭 이동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그려주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지? 여기도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얘는 결국에 외우는 것밖에 답이 없어. 근데 선생님이 이해를 도우려고 그냥 읽기만 해도 되는 걸 하나하나 앞에서 설명한 거니까 그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이왕이면 한 번에 외우면 더 좋고. 알겠지? 개념 체크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네, 됐습니다. 여기 볼게요. 지금 y는 fx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쵸? 그랬을 때 다음 식의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했어. 첫 번째, 얘는 y는 절대값 fx예요. 그럼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어디야? 그렇지. fx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여기예요. 이 부분을 남기고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작은 부분은 그렇지. 접어 올리라 그랬어. 모든 함수값을 다 양수로 만들어준다 생각하면 돼. 이렇게 접어 올리면 되겠죠.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를 기준으로 원래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얘가 원래 쭉 밑으로 갔어야 됐지. 근데 0보다 작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를 접어 올려 이렇게 V자를 만들어준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y는 f 절대값 x예요. 절대값 x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어디예요? 여기죠. 이 부분 남기고 얘보다 작은 부분은 다 지워주세요. 그 다음에 얘를 y축 대칭 이동해서 이런 모양을 그려주면 돼. 이해됐어? 그럼 봐봐. 얘는 원래 이렇게 여기가 지금 1이죠. 그랬을 때 원래 이 아랫부분에 이렇게 있었는데 얘는 다 지우고 얘를 대칭 이동 시켜서 어떻게 해요? 그렇지.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이런 V자. 이해됐지? 다음에 또 y에다가 절대값 씌웠대요. 그럼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여기잖아. 여기. 그치? 이 부분 남기고 얘 지워.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 얘를 x축 대칭 이동. 됐나요? 얘를 근데 x축 대칭 이동 하게 되면 이렇게 생기는 모양 되는 거 알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려줄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찍어놓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그 다음에 여기를 지워. 원래 내려오는 부분을 지우고 그 다음에 얘를 x축 대칭 이동 시켜서 이런 모양으로 그려준다.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4번은요. y랑 x에 모두 절대값을 씌웠죠. 그럼 1, 4분면 위에 있는 그래프 이 부분만 그대로 그린 다음에요.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x축 대칭 이동도 시키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겼겠네. 다음에 또 얘를 y축 대칭 이동 시키고 또 얘를 원점 대칭 이동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온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다음 대표형 114번 볼게요. 지금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다음 식의 그래프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네, 그려볼게요. 일단 1번 그래프는요. fx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fx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그리고 0보다 작은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 x축에 대해서 접어 올리라 그랬어. 됐니? 그럼 얘는 선생님이 하나 더 복사해서 원래 함수를 먼저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기다 그려볼게. 원래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얘 인수분해하면 x-3, x-1인 거 알죠? 1과 3을 기준으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런 모양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이 부분을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접어 올리라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1이랑 3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접어 올리는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면 된다.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x에다가 절대값 씌웠네. 그 말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얘만 그리고 나머지는 지워. 그 다음에 얘를 y축 대칭 이동. 이렇게 엉덩이 모양을 만들어주면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얘는 1과 3을 기준으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런 모양이 될 건데 얘를요. y축 대칭 이동 시켜서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이해됐지? 다음 3번 그래프 보세요. 3번은요. y에다가만 절대값을 씌웠어. 그럼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여기랑 여기죠. 그리고 얘는 지우세요. 그 다음에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이런 모양이 되겠지. 됐니? 그럼 1, 3을 기준으로 이렇게랑 이렇게 또 얘를 x축 대칭 이동해서 이런 모양으로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또 4번 그래프 보면은요. 4번은 y랑 x에 모두 절대값을 씌웠어. 그럼 1, 4분면에 있는 그래프는 이거랑 이거인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랑 이거를 먼저 그릴게요. 얘는 이렇게 얘를 x축 대칭 이동도 한번 시키고 그 다음에 y축 대칭 이동도 한번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원점 대칭 이동도 시키고 끝. 이런 그래프가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다들 선생님 거 보고서만 이렇게 보고서 바로 그리지 말고 그냥 본인 스스로 한번 다시 해보세요. 그래야지 외워지는 거니까. 알겠지?
이거는 선생님이 라이트센에서 그 1차 부등식 단원 보면 절대값 기호가 여러 개 포함된 그런 1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을 선생님이 두 가지로 설명을 했었잖아. 먼저 첫 번째는 대수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가 기하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었는데 거기서 뭐 예를 들어 x-2 플러스 뭐 2의 x-3 얘가 0보다 작다. 이런 거 어떻게 푸는지 기하적으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나와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봐봐. y는 이런 식으로 지금 봐봐. 얘네처럼 절대값 기호를 2개 이상 포함한 이런 식은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이 식들 있지. x-a랑 x-b를 0으로 만든 x값 a랑 b가 되겠죠. 됐나요? a가 지금 b보다 작을 때요. 수직선 위에다가 a, b를 먼저 표시하세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a보다 작을 때 a 이상, b 미만, 또 b 이상일 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 식을 풀어준다. 됐나요? 그럼 각각에 대해서 이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지. 이 부분에서의 그래프, 이 부분 그래프, 이 부분 그래프 다 따로따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였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절대값이 3개 이상 포함되어 있을 때도요. 범위는 얘네를 각각 0으로 만드는 x값을 기준으로 수직선을 나누세요. 지금 a, b, c 순서로 커진다고 했을 때 a, B, C 해놓고 A 미만일 때, A 이상, B 미만일 때, B 이상, C 미만일 때, C 이상일 때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죠. 됐나요? 그리고 또 여기다 밑줄 칠게요. 절대값 기호의 개수에 따른 그래프의 개형은 다음과 같다. 만약에 절대값이 하나만 포함되어 있는 식이면 한 부분에서만 이렇게 꺾일 거고 절대값이 2개다. 그럼 두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꺾일 거고요. 절대값이 3개다. 그럼 한 번, 2번, 3번 이렇게 꺾일 거라는 거.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서 외워야 되는 거는요. 절대값 기호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한 번, 2번, 3번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얘를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준 거니까 우리가 1차 부등식 단원에서 쌤이 기하적으로 푸는 방법 말했었지.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다음에 개념 체크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얘는 지금 절대값이 이렇게 2개 포함되어 있지. 됐나요? 그럼 얘는 봐봐 수직선 위에다가 얘네를 각각 0으로 만드는 x값은 1과 4가 되겠지. 그럼 범위를 이렇게 하나, 둘, 세 부분으로 나뉘어야 되는데요. 일단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 이상, 4 미만일 때, 다음에 x가 4 이상일 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선생님 이거 등호는 언제 붙인다 그랬어요? x쪽으로 입을 벌렸을 때 이렇게 등호를 붙여준다 그랬어. 이해됐나요? 그럼 봐봐. x가 1보다 작을 때는 x에다가 0 이런 거 한번 넣어보세요. 0 넣었을 땐 음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고 함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고 다음에 x가 1과 4, 4일 때는 x에다 2 이런 거 넣어볼까요? 2 넣으면 양수, 2 넣으면 음수, 양수 음수니까 얘는 x-1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4 그럼 얘는 x 사라지고 따라서 y는 3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고 x가 4 이상일 때는 5 이런 거 넣어보세요. 5 넣었을 때 양수죠? 그러니까 둘 다 플러스 그대로 나와. x-1, x-4 그럼 계산하게 되면 y는 2x-5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이해됐지? 그럼 선생님이 좌표평면 위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x값의 범위는 지금 1 그리고 4 얘네를 기준으로 바뀌는 거죠. 1보다 작을 때는요. 얘는 y절편이 일단 5가 되고요. 또 1일 때, x가 1일 때의 y값이 대충 몇이 돼요? 3이 되겠네. 3. 한 이렇게 생긴 이런 모양이 될 거야. 이해됐니? 그 다음에 또 y는 3이 되니까 여기서는 y는 3이라는 이런 직선이 나오고요. x축에 평행한 직선. 다음에 또 얘는요. x가 4일 때 8-5니까 3을 지나고 또 얘는 기울기가 양수인 이런 모양이 되겠지.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y는 fx란 그래프는 이렇게 범위에 따라서 2번 꺾이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다. 어렵지 않죠? 다음에 대표 유형 115번 볼게요. 다음 식의 그래프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얘들아 그럼 봐봐. 얘는 지금 절대값이 2개 포함되긴 했는데 x랑 y에다가 절대값이 포함됐잖아. 그치? 그럼 얘는 봐봐.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가 1이 된다라고 하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작을 때 얘가 0보다 작고 얘가 크거나 같고 얘가 0보다 작고 얘가 작을 때 이렇게 총 4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풀어줘야 돼. 됐니? 그럼 봐봐. x랑 y가 모두 다 0보다 클 때는 어떤 모양이 나와? x 플러스 y는 1이라는 그래프가 나오고 이때는요. 얘는 x 마이너스 y는 1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1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1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얘를 좌표평면 위에다가 그려보면 좌표평면 위에다 그려봤을 때 y형 x
일단 x 플러스 y가 1이라는 거는 얘는 우리 앞에 1단원에서 배웠었잖아요. 그치? x 절편도 1, y 절편도 1인 직선이 되는 거예요. x 절편 1, y 절편 1.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x랑 y가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1사분면만 그려주면 돼.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1사분면에 있는 쪽만 그리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또 얘는요. 얘는 지금 y 절편 먼저 구해볼까? x에다가 0 넣으면 y는 몇이에요?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1 찍고, 또 x절편 구해보면 얘는 y에다 0 넣어봐. x절편은 또 1이래. 그럼 이런 모양이 되겠네. 그리고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작은 쪽이니까 사사분면에 있는 그래프만 그리면 되고요. 또 세 번째는요. 얘는 y절편 먼저 구해보면 몇이에요? y절편은 1. 그리고 x절편은 y에 0 넣어봤을 때 x절편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겠네. 마이너스 1 찍고 이런 모양. 얘는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사분면이고요. 다음 네 번째 보시면요. 얘는 y절편 먼저 구해보면은 y절편은 마이너스 1, 또 x절편은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얘는 지금 얘네 음수니까 3, 4분면 위에 있는 그래프 여기만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그럼 이런 정사각형 모양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도 볼게요. 두 번째 그림도 범위를 나눠줘야지. 첫 번째, x가 여기 위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쓸게요. 알겠지? 위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와서 얘가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y는 1이고 얘는요. x는 양수, y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y는 1 이렇게 되고, 음수 양수면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1이 되고, 또 음수면 마이너스 x, 그리고 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y는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x축, y축, 원점 다 표시해놓고 x축, y축, 원점 해놓고 얘는 y절편은 몇이에요? y절편은 마이너스 1이고, 또 x절편은 y에다가 0 넣어봐. x절편은 1이네. 그럼 이런 직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y절편은 x에다 0 넣으면 y절편은 1이고, 또 y에 0 넣었을 때 x절편도 1이 돼. 얘는 이런 부분이 되겠다. 맞나요? 근데 봐봐. 얘는 범위를 생각하고 그려야 되네. 그럼 얘는 좌표평면 위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 경우 얘는 1사분면에 있는 쪽만 그리는 건데요. x-y는 1이라 그랬으니까 y절편 먼저 구해보면 마이너스 1, 또 x절편 구해보면 x절편은 몇이야? 그렇지, 그냥 1. 그럼 원래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 되는 건데 1사분면만 그리니까 얘는 이 부분만 생기겠네. 여기까지. 됐죠? 다음에 또 얘는 y절편 구하면 y절편은 1, x절편은 1. y랑 x 모두 다 1, 1 했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생긴 함수인 건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는 0보다 작은 부분이면 어디야? 그렇지, 여기 사사분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그려주면 된다. 됐죠?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얘는 y절편은 마이너스 1이고 x절편도 마이너스 1이네. 됐어? 그럼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원래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건데 얘는 어디예요? x는 음수, y는 양수니까. x는 음수, y는 양수면 여기 말하는 거네. 이사분면만 그려주면 이런 모양. 그치? 다음에 마지막. 얘는 y절편은 1이고 x절편은 마이너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1. 1이랑 마이너스 1 지나는 거면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그치? 얘는 지금 x도 음수, y도 음수를 했으니까 여기 3, 4분면만 그려주면 된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끝. 따라서 지금 이번에 정답은 이런 그래프 모양이 됩니다. 선생님 그래프를 좀 삐뚤빼뚤하게 그려서 그렇지 얘는 지금 서로 대칭이에요. 이해됐죠? 다음에 대표형 116번 보세요. 함수 y는 절대값 x 플러스 1 마이너스의 절대값 x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리고 치역을 구하시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봐봐. 지금 절대값이 이렇게 하나, 두 개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는 수직선 위에다가 x가 마이너스 1이랑 1일 때 이렇게 둘 다 찍어놓고 이렇게 범위를 세 부분으로 나뉘는 거야. 됐어? 첫 번째는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일 때, 세 번째는 x가 1 이상일 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됐나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얘네 둘 다 음수로 나오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x, 그리고 여기도 봐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1 그럼 계산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2가 돼요. 또 x가 0일 때는 양수 음수잖아. 그치? 양수 음수니까 x 플러스 1 음수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1 됐나요? 그럼 얘는 이거 계산해주면 y는 2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둘 다 양수니까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 사라지고 y는 2가 되겠지. 맞나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좌표평면 위에다가 그렸을 때 y축 원점 x축 그치? 얘는 마이너스 1일 때 또 1일 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y는 마이너스 2 이런 느낌이 될 거고 그치? 다음에 또 얘는 어떤 그래프예요? 그렇지 0,0을 지나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까? 마일 넣으면 마이너스 2니까 여기 딱 얘랑 만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맞지? 그 다음에 또 1 넣었을 때는 2가 되는 거네. 여기 2 맞나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원점 지나게 쭉 직선을 그어주면 되고요. 다음에 x가 1 이상일 때는 y는 2니까 지금 이렇게 생기는 거지. 여기까지. 됐니? 결국에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기고요. 그럼 여기다가 y좌표 한번 표시해보면 y좌표는 몇이야? y좌표는 2부터 마이너스 2까지네. 됐어요? 따라서 치역은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치역은 봐봐. 선생님 앞에서 집합 어떻게 표시하는지 알려줬었지. 조건 제시법으로 한번 써볼게요. 따라서 치역은 y원소 그 선택받은 y원소 함수값들의 집합을 말하는 거고 y, 바 이렇게 하나 일직선으로 쭉 그려주세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y의 그 범위를 써줄 거야. y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그냥 선생님이랑 똑같이 써놓으세요. 알겠죠? 즉 함수값의 범위가 여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이해됐지? 다음 1번을 이용해서 함수 이 그래프를 그리래요. 얘는 지금 내가 이 부분을 fx라고 했을 때 y는 fx에서 이 fx 자리에다가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준 거잖아. 이해됐어? 그럼 2번은 어떻게 풀어야 돼? y는 fx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그치? 이거는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이 부분은 그대로 남겨. 그리고 0보다 작은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이 부분은 x축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좌표평면 위에다가 다시 x축 0 y축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얘가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함수값이 양수인 쪽은 그치?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쪽은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x축 대칭 이동해. 그래서 이렇게 그려줘. 됐니?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답이 그냥 이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치역을 구하라 그래서 치역은 방금 말했었죠. 함수값의 집합인 거야. 함수값 y는 y바 한 다음에 지금 y값의 범위는 0부터 여기가 지금 2거든요. 2. 그러니까 0부터 2까지잖아. y값의 범위는 0 이상 2 이하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117번 볼게요. 함수 얘가 x는 a에서 최소값 m을 가질 때 a랑 m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럼 얘는 봐봐요. 지금 절대값이 몇 개 나왔어? 하나, 둘, 세 개 나왔어. 그럼 범위를 그렇지. 3개를 찍어놓고 총 4개의 범위로 나눠야겠네. 수직선 위에다가 얘는 마이너스 1, 0, 3 이렇게 나눠야 돼.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의 부분으로 나누세요. 일단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을 때, 세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다음은 네 번째 x가 3 이상일 때. 됐죠?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전부 다 음수 나오니까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3 계산해봐. 그럼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겠죠? 또 이때는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아. 그럼 마이너스 한 2분의 1 넣어봐. 양수 그치? 얘는 음수 얘는 음수예요. 양수, 음수야. 그럼 봐봐. 얘는 양수로 나오니까 x 플러스 1,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럼 이거 사라지고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고 또 이 사이에 있을 때는 x에다 1을 넣어보세요. 양수, 음수야. 풀마. 됐죠? 그때는 양수, 음수. 그치? 사라지고 x 플러스 4가 되네. 얘는 y는 x 플러스 4. 다음 이때는 x가 3 이상인 거니까 x에다가 4 이런 거 넣어봐. 양수죠? 그러니까 y는 x 플러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3. 그럼 얘네는 3x, y는 3x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되겠다. 됐죠? 그럼 얘는 좌표평면 위에다가 그래프 그려볼게요.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얘는 지금 이렇게 생긴 그래프란 말이야. 그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이쪽에서는요. 기울기가 음수이면서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몇이야? 얘는 3 플러스 2니까 5가 돼요. 그럼 5가 대략 한 이쯤 있다고 쳤을 때 얘는 이렇게 음의 기울기를 가지면서 이런 모양이 나오겠다. 됐니? 또 마이너스 1과 0 사이 이 부분에서는요. 어떻게 생겨요?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기 때문에 y절편은 4가 나와야 되고요. 또 음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데 얘보다는 좀 완만해야 돼. 이해됐어? 그리고 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5가 나오니까 여기서의 함수값이 똑같겠네요. 그쵸? 얘보다 조금 더 완만하면서 이런 모양으로. 됐지? 자, 한번 꺾였어요. 그 다음에 0과 3 사이일 때는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얘는 y절편이 4고요. 또 x에다가 3 넣었을 때 7이 되죠? 그럼 7일 때의 함수값은 뭐 한 이쯤 있다고 쳐볼게. 됐니? 그럼 이런 그래프, 양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이런 직선이 나올 거고 또 3 이상일 때는 얘는 지금 기울기가 1보다는 더 가파라야겠지, 그치? 더 가파르면서 x에다가 3 넣어봐. 9-2니까 7이니까 딱 여기에서 함수값을 갖겠지? 더 가파르니까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총 한 번, 두 번, 세 번 꺾인 거야. 절대값이 3개 나오니까 3번 꺾이는 거 맞죠? 그러니까 fx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긴 거고 x가 몇일 때 최소값 m을 가져. 최소값, 최대값 말할 때는 무조건 함수값 y축을 기준으로 보는 거라 그랬어. 그치? 얘는 그렇지. 딱 봐도 제일 아랫부분이 여기잖아요. 그럼 x가 0일 때 최소값 4를 갖는 거니까 a가 몇이야? a가 0일 때 최소값은 4가 되는 거야. 그럼 a랑 m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a는 0, m은 4 이렇게 구해주면 끝나겠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다음에 특강 108번 볼게요.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아 간혹 가다가 문제에서 이런 거 봤을 거야. 이런 기호라고 써 있고 단 이 괄호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다 라고 이렇게 문제에 써 있었을 거야. 됐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막 너네한테 예시도 들어줬을 거야. 문제 풀 때. 가우스, 뭐 이 기호를 그냥 가우스라고 읽어요. 가우스 x가 만약에 x자리에 뭐 7.5가 들어갔어.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7.5. 이 안에 들어있는 x자리에 있는 이 숫자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는 몇이에요? 그렇지. 그냥 7이 되는 거고 또 그럼 가우스 7은요? 7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라는 건 크지 않다는 건 같아도 된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최대의 정수는 7.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뭐 가우스 음수일 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2.5 있어요. 그럼 그 경우는 봐봐. 수직선에서요. 내가 마이너스 2.5를 표시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에 마이너스 2.5가 있단 말이야. 됐어? 그럼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는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당연히 이쪽이죠. 얘의 왼쪽을 보는 거야. 됐어? 마이너스 2.5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는 그래서 뭐야?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이라고 쓰는 거다. 이해됐어? 그럼 가우스 0은요? 0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는 그냥 0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우스 x가 정의되는 순간 가우스 x는 나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얘는 뚝뚝 끊겨 있어. 왜냐면 어떤 그 가우스 x는 무조건 정수로 나오거든. y값이 무조건 정수로 나와야 돼. 이해됐어? 그럼 봐봐. 지금 뭐 가우스 x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지금 가우스 x의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만약에 이 가우스 x에서 x값의 범위가 어떤 두 정수 사이에 있어. 예를 들어서 x는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있어. n 쪽엔 등호 들어가도 되죠. 이럴 때 가우스 x는 뭐라고 쓴다? 가우스 x는 그냥 n이라고 쓴다. n은 당연히 정수일 거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은 그 정수가 되는 그 구간을 나눠서 x값의 범위를 나누고, 그치? 그 다음에 그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제 아래에 있는 개념 체크 문제로 한번 같이 볼게요. 정의역이 지금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쳐보자. 됐니? 그럼 얘는 범위를 어떻게 나눠줘야 돼? x가 마이너스 2 이상, 그리고 마이너스 1 미만, 또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 또 0 이상, 1 미만, 1 이상, 2 미만 이런 식으로 총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눠줘야 돼? 여기 지금 이쪽에 등호 들어갔죠? x가 2일 때까지.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여기에다가 등호를 붙여줄 순 없다. 왜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등호를 붙여주는 순간 가우스 x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어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2일 때는 이렇게 따로 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됐지? 네. 그럼 봐봐. 이렇게 범위를 총 5가지 부분으로 나누고 그럼 그때마다 저 y는
x 마이너스 가우스 x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 이 가우스 x는요, x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x 값의 범위에 따라서 어떤 정수로 나올 거야. 근데 그 정수가 다 다른 정수로 나오겠지. 이해됐니? 그럼 봐봐. 이때는 y는 x 하고 이때는 가우스 x가 몇으로 나오는 거야? 이때는 그렇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때는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 또 이때는 가우스 x가 0 이때는 1 이때는 2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어? 그럼 얘는 y는 x 마이너스 2니까 얘는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거고 또 y는 이때는 x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또 y는 이때는 x 마이너스 0이니까 그냥 x 또 y는 x 마이너스 1 y는 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총 5가지의 그래프를 그려야겠지. 이해됐나요? 근데 어떤 공통점이 있어? 얘네 전부 다 기울기가 1로 똑같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평행한 직선이 나올 건데 범위에 따라서 뚝뚝 끊긴 모양이 나올 거야. 쌤이랑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보통 가우스 x는 그 계단 형식으로 나오기는 해. 그냥 y는 가우스 x 이런 식으로만 주어진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단 형식 지금 322페이지 개념쌤 보면은 거기 위에 그래프 봐봐. y는 가우스 x라는 그 그래프는 저렇게 계단 형식으로 뚝뚝 끊어져서 나오지만 지금 얘는 x 마이너스 가우스 x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평행한 직선들이 뚝뚝 끊긴 형태가 나온다. 이해됐어? 그럼 얘는 봐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1, 2일 때 각각 그려볼게요. 일단 마이너스 2랑 1 사이일 때는 얘는 기울기가 1이면서 몇이야? 그치, 마이너스 2일 때의 함수값 찾아봐. 마이너스 2일 때는 몇이야? 0이 되는 거고요. 얘는 등호 들어가야겠지. 여기 마이너스 2일 때 x자리에 등호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또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는 1이 되겠지. 1. 여기까지.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이렇게 뻥 뚫어놔야 돼. 등호가 안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일 때 이때는요. y 절편이 1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1일 때 x값 한번 넣어볼까?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y값은 0이 되겠다. 여기 색칠하고 또 0일 때는 0 넣었을 땐 1이 되는데 0은 지금 등호가 안 들어갔으니까 뻥 뚫어줘야 돼.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올 거야. 0일 때는. 이해됐어? 네, 지금 그래프가 조금 평행하지 않게 보이겠지만 평행합니다. 됐죠? 다음에 또 0에서 1 사이일 때는 그렇지. 0 넣었을 때는 0이고요. 또 1 넣었을 때는 1이 되는데 이렇게 뻥 뚫어놔야겠지. 됐지? 또 얘는 1 넣었을 때는 0이고요. 2 넣었을 때는 1인데 뻥 뚫어놔야겠지. 또 얘는 x가 2일 때는 함수값이 그냥 0인 거야. 여기 이렇게 점 찍어 놓으세요. 색칠.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래서 그래프는 내가 뭐 이렇게 점점점 하지 않아도 돼. 왜?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라고 x값의 범위가 딱 한정되어 있거든. 됐니? 그럼 이 그래프는 그냥 이게 끝인 거야. 이해됐어? 네. 그 다음에 특강 109번 볼게요. 이제 우함수랑 기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우함수, 기함수는 그냥 개념을 좀 정확히 알면 됩니다. 봐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 y는 fx가 있는데 이 fx가 x제곱이었던 거야. 됐나요? 그럼 선생님이 얘를 y는 fx라고 칭했을 때 지금 여기 f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내가 대입하잖아? 그럼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x 대입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뭐야 결국에? x제곱이 되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그냥 뭐랑 같아? 얘는 fx랑 같은 거야. 즉 이런 식으로 f의 마이너스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도 fx랑 식이 똑같은 이런 함수를 뭐라고 한다? 우함수라고 한다. 일단 정리해 놓을게요.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도 fx가 되는 이 함수를 무슨 함수? 우함수라고 한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래서 선생님은 얘를 뭐라고 기억했냐면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으면 얘는 마이너스를 먹어. 우함수는 마이너스를 뭐 한다? 먹는 애를 우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었다는 거는요. 무슨 축 대칭 이동했다는 거야? 그렇지. 얘는 y축 대칭 이동했다는 거랑 똑같았잖아. 그치? 그래서 우함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y축에 대해서 항상 대칭인 함수를 우함수라고 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포물선 그래프를 그려도 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치? 그래서 포물선 그래프는 무조건 우함수가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뭐 y는 이번에 x라는 그래프를 내가 fx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는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게 되면 그건 어떻게 돼요? 그렇지. 그냥 마이너스 x인 거야. 이건 어때? 얘는 다시 쓰면 마이너스 하고 x가 지금 fx였으니까 여기 자리만 fx로 바꿔줄게. 여기까지 됐니?
그럼 봐봐. 지금 내가 x자리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x를 대입했더니 얘는 마이너스 fx가 됐어. 그치? 얘네들은 내가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냐? f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가 됐다는 거는 얘는 fx가 기함수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라고 기억했다? 얘는 마이너스를 뱉어내는 애. 뱉는 애. 라고 기억했어. 안에 있는 이 마이너스를 밖으로 뱉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뿅 하고 앞에 생기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이런 함수를 기함수라고 하고요. 기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y는 x라는 그래프 봐봐. 얘는 지금 이 부분을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그 다음에 y축 대칭 이동하면 이걸 뭐라 그래? 얘를 원점 대칭 이동한 게 지금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기함수 그래프는 뭐라고 쓴다? 얘는 원점 대칭해서 원점 대칭하는 함수를 기함수라고 한다. 이해됐나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 이해됐어? 그래서 뭐 나중에 가서 배울 거지만 지금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요. 얘는 원점에 대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y는 x 세제곱이라는 함수인데 이것 또한 뭐예요?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은 그냥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봐봐. x 자리에 마이너스 넣었더니 마이너스를 밖으로 뱉어냈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함수를 기함수라고 한다. 이해됐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우함수, 기함수는 뭐다? 우함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고 마이너스를 먹어요. 됐죠? 또 기함수는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고 얘는 마이너스를 뱉어요. 밖으로다. 이해됐지? 그래서 우함수는요. y축 대칭이기 때문에 x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도 뭐야? 그대로 x로 환산되기 때문에 얘는 짝수 차수의 항 또는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진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우함수예요. 왜냐? x에다가 마이너스 x 한번 넣어볼까? 그럼 마이너스 x의 제곱, 6제곱은 그냥 x의 6제곱 빼기 마이너스 x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1. 어때? f의 마이너스 x 또한 위의 식이랑 똑같이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짝수 차수의 항 그리고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진 이런 다항 함수를 뭐라고 한다? 우함수라고 하는 거고요.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런 다항 함수는요. 그렇지. x에다가 마이너스 x 넣어보세요.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2x의 5제곱 마이너스 x가 되니까 위의 함수 2x 5제곱 플러스 x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랑 똑같지? 결국에 얘는 뭐가 된다? 그렇지. 얘는 지금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그 함수 여기가 지금 fx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를 뱉어내니까 얘는 기함수가 된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해됐죠? 개념 체크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조사하라 그랬어. 그럼 얘는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보는 거야. 됐니? 그럼 f 마이너스 x는요. x의 4제곱 똑같죠? 또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x제곱일 거고 마이너스 1 어때? 위의 식이랑 똑같네. 결국에 이거는 무슨 함수다? 얘는 우함수다. 이해됐지? 다음 2번 보세요. 2번은요. x에다가 마이너스 x 넣어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2x니까요. 얘는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마이너스 fx가 되네. 마이너스를 뱉어냈어요. 그러니까 얘는 기함수가 되는 거고. 다음 3번. 다음 3번 볼게요. 3번은 지금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으려고 했더니 홀수 차수인 애들은 뭐가 돼요? 얘네들만 있으면 기함수, 얘네들은 우함수였는데 얘네가 섞여 있어. 그럼 이 경우는요.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잖아요. 마이너스 x를 이렇게 대입하더라도 얘는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x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얘 함수랑 그대로 식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얘는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닙니다. 이해됐어요? 다음 4번 보세요. 4번은요. 얘는 x에다가 마이너스 x 넣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x 곱하기 절대값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나요? 그럼 봐봐. 얘는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x에다가 절대값 마이너스 x는 결국에 절대값 x랑 똑같지 않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절대값은 모두 다 양수 또는 0으로 환산되는 거니까 그럼 얘랑 똑같기 때문에 이 식을 지금 이런 모양으로 바꿀 수 있고 이거는 또 뭐랑 같아요? 마이너스 가만히 냅두고 이 부분이 fx랑 같죠? 그래서 마이너스 fx가 되네. x자리에 마이너스를 넣었더니 마이너스가 밖으로 뿅 하고 이렇게 나왔네. 그럼 이 경우는 우함수야 기함수야? 기함수가 된다. 이해됐죠? 다음 대표유형 마지막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두 함수 fx랑 gx에 대해서요. fx는 기함수고요. 또 gx는 우함수일 때 다음 함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조사하라 그랬어요. 됐나요? 그럼 봐봐. 일단 여기에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봐야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마이너스 x 넣어보면 f 마이너스 x 곱하기 g 마이너스 x 맞나요? 그럼 봐봐. fx는 지금 기함수라 그랬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fx로 나올 거고 또 gx는요. 우함수니까 마이너스 먹어. 그럼 그냥 gx라고 나오겠지?
그럼 봐봐. 얘는 x 자리에다가 똑같이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fx, gx는 똑같고 마이너스가 밖으로 뿅 하고 생겼네. 결국에 이 새로운 함수는 뭐예요? 우함수야, 기함수야? 기함수가 된다. 마이너스를 뱉어냈잖아. 그치? 다음 2번 보세요. 얘는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넣어볼게. f 마이너스 x 이거의 전체 제곱이죠. 근데 f 마이너스 x는요. 얘가 지금 기함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뱉어내요. 그래서 마이너스 fx가 되고 그거의 전체 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 얘 제곱하면 fx의 전체 제곱과 같다. 결국에 여기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었는데도 얘가 똑같이 그냥 fx의 전체 제곱으로 나왔어. 마이너스를 먹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우함수가 되는 거다. 그치? 다음 마지막. 얘는 합성함수예요. 합성함수의 같은 경우 얘는 x에다가 마이너스 x 넣어볼게. g 합성 f 마이너스 x. 됐니? 그럼 f의 마이너스 x는 뭐가 돼? g 괄호 이렇게 바꿔놓고 이 부분이 뭘로 바뀌어요? 기함수기 때문에 g의 마이너스 fx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요. 됐나요? 그렇게 되면 g의 마이너스 fx라는 이거 자체가 어떤 뭐 새로운 x라고 생각하면 돼. 얘가 x일 때 이건 지금 g 마이너스 x랑 모양이 똑같은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fx가 새로운 x가 되는 거야. 지금 강아지가 코 골고 있어서 무시하세요.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그냥 새로운 x라고 취급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취급하시면 된다고. 이해됐어?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fx를 대입했어요. 여기다가. 그럼 gx가 지금 우함수라 그랬으니까 얘는 여기다가 음수를 대입해도 마이너스를 먹어. 그치? 우함수니까 마이너스를 먹어서 뭐가 돼? 그냥 g 합성 fx가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 그럼 이거는 g 동그라미 fx랑 같은 거니까 봐봐.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는데 얘 원래 함수랑 똑같은 애가 나왔어. 즉 마이너스를 먹었어. 그러니까 얘는 우함수야, 기함수야? 우함수가 되는 거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일단 설명은 다 끝났고요. 일단 여러 가지 함수의 그래프 파트 내용이 아까보다는 좀 많고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정리해서 대표 문제랑 유제 문제까지 다 풀고 선생님한테 검사 받으세요. 알겠죠?